이제 마지막 토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ICT 신기술의 마지막 토픽인데요. 어, 초개인화의 다양성 일핑 추천 시스템에 대한 어떤 동향이 되겠습니다. 이제 추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될 거고요. 이 추천 시스템은 어떤 정보 필터링 기술의 일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사용자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리스트를 찾아주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어떤 전문가 시스템으로 불러주셨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부각 배경이 나와 있는데 또 아마존,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대형 글로벌 기업에서 매출의 상당한 부분을 이 추천 시스템이 기여를 했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추천 시스템은 어떤 초개인화 추천 서비스에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화 추천과 초개인화 추천을 조금 구분해서 조금 개념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개인화 추천 같은 경우는 사용자 정보 및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사용자 니즈를 파악해서 뭐 취향 및 선호에 맞춤화된 콘텐츠와 제품, 서비스 정보를 추천해 준다면 초개인화 추천은 요 사용자 정보 및 행동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떤 실시간 데이터까지 반영해서 좀 더 세분화된 거죠. 어떤 사용자의 어떤 상황, 기분, 또 맥락에 따라까지 적합한 추천을 해주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더 구체화된 소비 경험을 가이드해주는 어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을 보신다면은 좀 더 세분화되는 거죠. 그 세그멘테이션이 좀 더 세분화되는. 그래서 1대1 매칭 어떤 퍼스널라이제이션까지도 어, 해주는 부분이 이제 초개인화 추천 서비스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 시스템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이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추천 알고리즘의 유형 및 발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어떤 그 개인화 추천으로는 이 협업 필터링과 컨텐츠 기반의 알고리즘 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컨텐츠 그 협업 필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기반과 모델 기반이 있습니다. 메모리 기반 같은 경우는 유저 베이스드, 그다음에 아이템 베이스드로 이루어지고 있고 모델 베이스드는 이제 이런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기술,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과 SVD, 잠재 분석이라고 하죠. 레이턴트 팩터를 이용해서 잠재된 특징을 추출해서 그거 맞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특징을 이용해서 개인화 서비스를 해주는 어떤 그런 추천 알고리즘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형별로 이제 발전 현황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최초에는 에이프릴 알고리즘 이것도 많이 나오죠. 우리 그 연관 분석할 때 우리 에이프리오리 알고리즘, 아프리오리 알고리즘, 에이프리오리 알고리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맥주 기저귀 살 어떤 연관성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쓰잖아요. 연관 분석 쓸 때. 이게 추천을 나왔다라면 그 다음으로는 협업 필터링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 협업 필터링 한계점을 보완한 게 이제 FP 크로스 혹은 잠재 분석까지도 활용하는 어떤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까지 어, 쓰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결국에는 제가 발전 현황에 하이브리드에다가 박스를 또 쳐놨잖아요. 이게 기존에 어떤 컨텐츠 베이스랑 어떤 협업 필터링은 다른 그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과 협업해서 상당히 쓰기 되게 용이한 알고리즘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협업 필터링이나 그다음에 딥러닝을 같이 융합해서 쓰는 어떤 추천 시스템을 쓰기도 하고 2017년도 이후가 되겠죠. 얘는 결국에는 강학습도 추천 알고리즘을 이제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발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연관 분석부터 시작해서 뭐 협업 필터링, FP 그로스, 그다음에 협업 필터링과 딥러닝을 같이 융합해서 쓰는 어떤 그런 발전 현황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되는 부분들은 이제 협업 필터링과 컨텐츠 기반 필터링이 되겠습니다. 협업 필터링은 어떤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이 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용자의 어떤 구매 이력이 있어야지 그 사용자가 구매했던 아이템을 기반으로 유사도를 측정해서 비슷한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부분이 되어 있고 얘는 메모리 기반이잖아요. 그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과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결국 같은 내용인데 얘를 기준을 이제 아이템 기준으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사용자의 로 기준을 가져가야 될지로 이제 구분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그래서 결국 이제 사용자 기반이라든지 아이템 기반이라든지 결국에는 그 사용자의 어떤 구매 이력이 충분히 있을 때 유사도의 어떤 매칭이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콜드 스타트의 문제가 있는. 얘도 데이터가 부족하면은 조금 성능이 약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그 콘텐츠 기반 필터링을 쓰는 거죠.
얘는 사용자가 적은 초기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얘가 이제 사용자가 구매를 어떤 아이템 구매했다면은 이 관련된 비슷한 속성이나 어떤 특징에 관련된 아이템에 대한 유사 아이템을 추천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해당 아이템이 관한 유사한 아이템을 추천해 주는 게 어, 부분이 이제 컨텐츠 기반 필터링고, 얘는 이제 사용자 구매 이력이 없어도 관련된 유사 아이템이 많다라면은 관련된 유사성 아이템을 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얘는 사용자가 적은 어떤 초기의 어떤 추천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좋아하는 여부를 떠나서 관련 비슷한 아이템을 추천해주기 때문에 성능은 이 혐오 필터링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초기 추천 시스템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천 시스템의 평가 지표가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그 추천 시스템의 성능은 이제 크게 이제 그 품질 관점을 보자면 연관성과 다양성 측면으로 뭐 새로운 분류, 특성, 뭐 커버리지, 이 추천 품질 관련된 어떤 평가 지표가 이렇게 있는데 크게 이제 연관성과 다양성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 연관성, 어떤 정확도, 그러니까 그 사용자 어떤 취향에 얼마나 이 추천된 그 아이템이 사용자의 선호도와 얼마나 가깝게 연관되어 있냐라고 그거 자체가 이제 평가 지표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천된 아이템이 사용자 선호 또는 취향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도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연관성은 사실 이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만 그 제한적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추천이 소수의 제품에 대해서만 치우치는 어떤 필터 버블에 대한 현상만 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추천 시스템 평가 지표도 다양성을 조금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필터 버블의 어떤 롱테일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그 다양한 제품인데 일부 그 상위 랭킹만 있는 어떤 10% 20% 내에 있는 그 아이템만 추천해 주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들을 이제 추천 못 받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양성, 이 알고리즘 자체 추천 알고리즘에서도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 이제 평가 지표로 본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탑 K 추천 리스트를 통해서 이 다양성을 측정하는데 얘는 인터리스트 다양성 측면으로 조금 나눠져서 어떤 그 아이템이 비슷한 종류로만 구성되는지 혹은 다수 추천 요청에 대한 어떤 다수개의 탑 K 리스트 같은 아이템으로 구성되는 건지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다양성을 이 지표로 삼아서 그렇게 평가 지표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연관성에 대한 부분으로 좀 지표가 있다라고 좀 같이 정리를 평가 지표로 그렇게 있다라고 좀 같이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